안녕하십니까. 저번 강의까지는 좀 현실적인 것들, 그리고 기초적인 것들 많이 다뤘었는데요. 이번 18강은 그래도 좀 더 재밌는 부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좀 비현실적인 것들, 판타지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여름밤의 꿈, 이제 할머니 집에 와서 그저 놀고 있는 겁니다. 놀다가 시컷 낮 동안 놀다가 고로록 여름밤에 하루 종일 낮에 놀다가 자면은 잠 잘 오지 뭐. 요즘에는 저도 꿈을 잘 안 꾸는 것 같은데, 요즘 꿈 꿔도 생각도 잘 안 나고요. 그냥 일어나면 아침인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는 꿈을 자주 꿨던 것 같은데, 그죠? 기억도 잘 나고, 연속으로도 연결해서 잘 꿨는데, 요즘엔 그런 거는 잘 없는 것 같고, 깨어나 보면 아침이고, 뭐, 그렇네요. 시골집에서 자면은, 뭐, 여러 소리가 들리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개구리 소리가 엄청 들리거든요. 요즘 지금 시즌에 개구리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개구리인지 맹꽁인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소음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듣기 싫은 소음이 아니라 듣고 있으면 되게 잠이 잘 오는 소음이에요. 그게 백색 소음처럼 그런 느낌들이에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자, 여름밤의 하이라이트는 이게 뭐예요? 자, 모기향이죠, 모기향. 요즘에 모기향 잘 안 키는데 몸에 해롭다 그래가지고 뭐 약간 그런 말도 있어가지고 막 그런데, 모기향 있고, 그제 이불은, 위에 이불은 잘 안 덮고 자죠. 덮어줘도 다 발로 차내버리죠, 어릴 때는 특히. 자, 꿈을 꿉니다. 뿅.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요 꿈의 이야기입니다. 꿈의 이야기. 이 안에 꿈의 이야기인데요. 자, 이제 비현실적인 것들, 캐릭터들을,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전에 들어갈 때 이제 비현실적인 것들을 건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죠. 뭐 괴물이 나올 수도 있고, 일반적인 일상적인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미래적인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등장하는 것들은 다양한 복식들, 복장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건드리는 것들을 오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거, 우선 옷주름부터 한번 건드려 볼게요. 옷주름인데요. 옷주름 그리는 거, 자, 우리 여기 지금 자고 있는 주인공 꼬마 아이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옷주름들이 있는데, 옷주름 그릴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첫 번째는 중력이에요, 중력. 중력 말 그대로 지구 중심으로 그냥 쭉 떨어지는 힘이에요. 그죠? 모이는 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절의 꺾임이죠. 그 관절들. 그 다음 세 번째는 운동 방향이에요. 운동 방향. 그래서 옷주름 할 때 요 세 개가 다거든요. 저는 생각하는 건 요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옷주름에 한참 미쳐 있을 때는, 그때가 아마 중학교 때일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버스나 학교 가서 수업할 때 보면은 애들 옷주름만 봤을 때요. 그래서 저렇게 앉아있으면 저렇고 서 있으면은 저렇게 주름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중학교 때 그림들 보면은 옷주름이 좀 과할 정도로 많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그렸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필요없는 것들은 조금씩 떨어내서 나중에는 좀 알맞은 옷주름만 남았는데, 그 과정까지도 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옷주름 한번 봅시다. 중력은 말 그대로 쭉 떨어지는 힘이죠. 그래서 이런 옷주름들을 만약 중력에서 보면요.
요렇게 쭉 떨어져서 요런 것들, 여기 위에 주름도 보시면은 그냥 쭉 밑으로 무게 때문에 쭉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렇게 쭉 떨어지는 주름들이 있으면 좀 반대로 보면은 옷주름 그냥 손 같은 것만 보더라도 잡으세요. 그냥 손이 있다 그러면은, 특히 여성의 손 같은 경우에 남자들보다 많이 이렇게 툭 짚고 있다 그럴 때 많이 뒤로 많이 꺾이는 경우 많이 봤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쭉 밑으로 쭉 떨어지다가 한계점에 닿아요. 좁아지는 밑에 땅에 닿는 부분에서는 좌우 주름들이 생기죠. 이렇게 쭉쭉쭉쭉 모이는. 여기서는 그냥 쭉 떨어지다가 병목 형상처럼 여기서 주름들이 많이 자글자글자글 모이게 돼요. 그냥 이건 쭉 떨어지는 주름들,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쭉쭉쭉 모여 있고, 이런데 이런 주름들이. 그리고 꺾이는 것들, 이제 꺾이는 것들이 가장 좀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인데, 자, 언제나 옷주름을 그릴 때는 안에 알맹이를 언제나 생각하셔야 돼요. 안에 알맹이들. 그러니까 인체를 생각하셔야 된다. 있으면은, 자, 팔이 있으면은 여기가 어깨고, 손목,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접혀 있으면은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팔꿈치죠. 팔꿈치. 그러면은 옷주름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요, 여기로 팔꿈치로 헤쳐 모여요. 자, 여기는 그냥 떨어지는 주름에서 요렇게.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옷들은 보면은 다들 재봉선 라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면티라서 그나마 좀 없는데, 어깨 부분에 여기서 팔을 붙인 재봉선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전체를 또 재봉했던 이렇게 재봉선 라인이 있습니다. 그죠? 요 라인, 요거와 요 라인들. 그리고 옆구리에서 봐도 앞면과 뒷면을 묶었던 재봉선 라인이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요 재봉선 라인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팔을 내리든 올리든 여기서도 재봉선 라인을 좀 잡아주시면은, 재봉선 라인은 두 개의 천이 합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좀 잔주름이라든지 큰 주름들이 나가요. 그죠? 그리고 요런 특히 요런 부분의 주름 같은 꼭지점을 향해서 나오는 주름들은 그냥 짝짝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원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돌아간다. 팔. 그래서 내렸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렸을 때는요, 아까 말한 대로 중력적인 느낌, 그리고 재봉선 라인들을 이렇게 있다가 요게 꺾여 올라가면은, 제 팔꿈치 쪽 가장 튀어나온 쪽,
그래서 여기가 많이 자글자글해지는 부분이에요. 그죠? 많이. 그리고 제목선 라인을 언제나 보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바깥쪽에서 안으로 말려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발꿈치, 그리고 재봉선 라인, 그죠? 요렇게. 그래서 이게 무수히 많은 주름들이 생기는데요. 이거는, 요 주름들은 알고 계시면은 응용되는 게 뭐냐 그러면 그대로 응용되는 게, 요게 지금 팔이라고 보면요, 이건 다리로 그대로 응용하시면 돼요. 지금 발 바깥쪽에서 보면은 거의 발가락들이 다 보이죠. 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듯이 발가락 5개가 거의 다 보여요. 자, 팔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아까 여기 안에, 그죠? 팔이죠. 그래서 여기 가장 튀어나온 부분, 무릎을 중심으로. 자, 좀 다른 게 요 부분이에요. 아까 팔하고 좀 다른 부분이 이제 골반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바지가 보통 허리 위 배꼽 정도, 뭐 하이웨스트, 뭐 배꼽을 위로 가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미디 길이가 짧은 바지 같은 경우는 배꼽이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죠. 그랬을 때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여기서도 바지 재봉선 라인을 본다 그러면은, 자, 꺾여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죠? 여기 접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여기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또 여기도 주머니 같은 것들도 있죠. 그죠? 주머니. 그 다음에 재봉선 라인들. 자, 그러면은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이 꼭지점까지 쭉쭉 당겨지는 부분. 여기서도 이 재봉선 라인에서 내가 가장 튀어나온 부분까지 당겨지. 그리고 접힌 부분. 팔주름이랑 거의 동일한 모양이에요. 자, 여기서 일로 당겨 나가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일자로 서 있을 때는 이런 바지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접혀진다 그랬을 때, 자, 그러면은 아까 골반 부분, 엉덩이 부분은 스트레스를 받죠. 그 다음 재봉선 라인을 보시면서, 자, 무릎 가장 튀어나온 부분, 접히는 부분. 여기서 엉덩이부터는 이까지 되게 큰 스트레스를 받아요. 쫙. 그 다음 무릎 가장 튀어나온 꼭지점을 향해서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까 팔 요쪽 뒤에서 말려 들어가는 느낌 여기 했었죠. 요런데 이렇게 돌아가는, 다리도 그런 느낌으로 약간 잡아주시면 돼요. 장단지, 그리고 안에 알맹이를 넣냐 생각하셔야 돼요. 알맹이들, 인체를. 자, 그럼 여기서 좀 다른 게 뭐냐 그러면, 똑같은 길이 바지 길이가 아니라 뒤쪽은 내려오고 위쪽은 당겨 올라가요.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세요. 정확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는 딸려 올라가고 길이상, 여기는 좀 주름이 접히지만은 기울기가 좀 생긴다는 거. 그죠? 그럼 만약 반대편 다리가 있다 그러면은 같은 엉덩이, 그다음에 여기는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리고 안쪽 재봉 라인들. 그리고 안쪽 무릎, 특히 무릎 이런 데는 가장 주름들이 평상 때 많이 잡히는 부분. 그다음에 장단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건 팔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 꺾임들. 또 꺾이는 부분이 또 뭐 있습니까? 여기 무릎 한번 봅시다. 무릎 지금 측면이지만은 무릎하고 그 다음에 골반 이런 데를 한번 보면요. 자, 골반, 무릎, 무릎, 위에 무릎, 밑에 무릎, 그죠? 여기는 우리가 만지면 만져지죠. 왔다 갔다 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만지면 안 움직이지만 이렇게 서 있을 때 딱딱 만지면 요만한 거의 동전보단 크고 한 찰떡 아이스 만한 거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요 밑에 거는 밑에 종아리, 그러니까 정강이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 고정되는 거, 요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뼈가 일직선이다 보다는 자, 약간 이렇게 돌아간다는 느낌을 그려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안쪽 복숭아뼈, 바깥쪽 복숭아뼈. 자, 배꼽.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자, 여기가 꺾인 부분이에요. 그죠? 골반 꺾여 있는 부분. 여기도 가장 튀어나온 부분들. 그럼 여기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 바지를 입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주머니 라인부터 시작해서 꺾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퍼 남대문 라인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짜글짜글짜글. 여기도 마찬가지 접혀지는 부분이니까 짜글짜글. 그리고 주머니. 그리고 무릎을 중심으로 그래서 재봉선 라인들을 뽑고 여기서도 재봉선 라인. 바깥쪽 재봉선 라인. 여기는 안 보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상대로 자, 위에도 얘로 여기서도 이쪽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다리 뭐 이렇게 바지가 품이 좀 있는 것은 좀 다르게 설명해 드릴 텐데 우선은 좀 이렇게 청바지나 면바지, 치노바지 같이 이렇게 좀 붙는다고 생각했을 때 자, 여기는 꼭지점으로 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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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래서 이 중간 알맹이 라인을 그대로 타고 가고 그 다음에 꼭지점을 향해서 큰 바지 밑으로 뚝 떨어지는 바지 이렇게 옆에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무릎 쪽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릴 때 이거랑 똑같죠. 우리 그거 뭐냐 이발소 이런 거 그릴 때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요거를 다시 그리자. 헷갈린다. 자, 돌아가는 것들. 이발소 라인 돌아가는 거 그리듯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꼭지점에서 아까 요거 그릴 때 똑같이. 그리고 가장 튀어나온 부분, 그죠? 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길이감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지금 복잡한데 그냥 한번 보면요.
딱 요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그러면 바지통이 좀 넓다고 한번 세워봅시다. 바지통이 넓은 바지라고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렇게 그릴 때 인체 라인이라든지 다리 라인들 그리는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안쪽 발가락에서는 엄지발가락이 주가 되면 뒤에 것들은 잘 안 보여요. 그죠? 자,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요거는, 요 부분은 어저께도 저번 수업에서 설명드렸듯이 가장 튀어나온, 골반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만약, 이 정도 이렇게 통이 있는 바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시작점. 그 다음에, 여기나 여기서 꺾여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지금 다리 꺾여 있는 부분 여기니까. 그리고 통이 넓으면은 여기 특히 여기 미리 길이나 허리 쪽 여기 골반 쪽에 주름이 많이 잡혀요. 큰 주름들이. 그리고 올려가는 큰 주름들도 많습니다. 여기도 무릎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냥 서 있을 때를 한번 보면요. 매번 드릴 말씀이죠. 알맹이를 언제나 보셔야 돼요. 알맹이를. 자, 그냥 쭉 떨어지는 큰 통바지라고, 통이 좀 넓은 바지라고 봅시다. 이 자, 여기까지는 쭉 떨어지다가 여기서는 그냥 댕대르댕 막 7부 바지나 8부 바지 같이 그냥 기장 길이가 짧으면 그냥 쭉 떨어지면 되는데 여기서 만약 길다. 그럼 여기서부터 아까 중력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병목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락 쫄리게 이렇게 이렇게 뭉쳐지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한복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한복 같은 거는 이런 거와 좀 달리 한복은 다른 이런 바지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허리가 맞춰져서 나오는데 한복 같은 경우에는
자, 한복이라고, 남사, 한복. 그러면, 네, 한복 같은 경우에는 서양 바지나 이런 거는 자기 허리 치수에 맞춰 나오는데, 한복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넓거든요. 그래서 입을 때 허리를 나중에서 좀 동여매져. 그러니까 여기는 자글자글하게 주름이 많이 생기게 돼요. 허리가 동여매지니까. 그리고 품이 이렇게 크게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발목 있는 데를 또 조여매면은 완전히 우리 소세지 포장하듯이 양쪽 끝에 딱 동여매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복이다. 그 위쪽도, 요 위쪽도 이렇게 천들이 뭉쳐져 있는 느낌들이 나고, 묶었어. 그리고, 야, 여기 이제 이쪽 부분도 많은 주름들이 생기죠. 자, 여기도 당연히 이렇게 큰 넓은 천을 딱 동여맸으니까 여기 자글자글한 주름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냥 쭉 떨어지면, 쭉쭉 떨어지면서 여기 약간 뭐 접었다. 이런 느낌일 테고, 여기는 쭉 떨어지면서 여기는 약간 이걸 뭐라고 이름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끈으로 묶고 그러면 여기는 밑에는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 한복 같은 경우에는. 한복이나 뭐 하여튼 이렇게 통이 넓은 좀 이런 바지들은 이런 주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상체 쪽으로 보면요. 자, 상체 쪽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재봉선 라인을 한번 봅니다. 자, 재봉선, 그리고 옆에 앞면과 뒷면을 끊는 재봉선, 그 다음에 팔과 상체를 잇는 재봉선. 그죠? 요게 큰 재봉선 라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는, 자, 재봉선 라인 스트레스를 올렸으니까 여기는 요 팔꿈치 쪽.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오는 애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꺾이는 방향을 봐야 돼요. 만약 입체 형식으로 봤을 때, 팔이 이렇게 가죠. 그죠? 그래서 원래 팔꿈치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인데, 여기인데, 요 느낌에서, 여기는 급해져. 여기 딱 부딪히면 전기 찌리릭 오는데, 그죠? 요거.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나가야 돼. 그리고 위쪽은, 자, 위쪽은 팔을 올렸으면요.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천 같은 경우에 여기는 중력 때문에 밑으로 처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좌우 주름들이 생기는 편이에요. 그리고 만약 통이 넓은 옷이다. 이렇게 되죠. 여기는 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운동 방향이에요. 팔을 올렸기 때문에 이쪽 주름들은 자, 당겨져 올라갑니다. 같이. 운동 방향 쪽으로. 그 다음에 만약 카라가 있으면은 고개를 들린 다음에 팔을 올렸기 때문에 여기는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구겨져요.
그죠? 그리고 여기 만약 와이셔츠나 난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여기는 뭐예요? 단추 라인들이 생기죠. 단추 쫙. 그래서 단축을 한 잠긴 쪽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잠긴 쪽에서 스트레스 받고 올라가는 거죠. 팔을 올렸으면. 대신 여기는 팔이 그냥 자연스럽게 뒤로 빠져 있으니까 여기는 만약 품이 좀 있는 옷이라 그러면 여기는 접히는 부분, 여기도 접히는 부분, 모이는 부분도 모이는 부분도 이렇게 돼. 여기는 당겨져 올라가는 거죠. 계속. 그리고 여기는 바깥쪽으로 등 쪽으로 돌아가는 주름들. 그리고 여기도 팔꿈치를 향해서 여기 있는 천들은 모이고 여기는 어깨 라인. 그리고 여기 그냥 쭉 떨어지는 주름들이에요. 그래서 주름 라인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 또 보시면은 자, 안에 알맹이를 제가 한번 그려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체는요, 그릴 때마다 왜 어렵죠, 맨날? 이거 진짜 적응이 안 되네. 자, 이 포즈가 있다고 치시면요. 자, 어떤 천을 그리냐에 따라 약간 다른데, 여기서도 만약 좀 이렇게 몸에 쫙 달라붙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는 옷이라고 그러면 그런 옷들이 옷주름 나타내기 좋죠. 어깨 라인이 딱 붙는 것보다는 약간 오버핏처럼 좀 떨어졌다. 원래 어깨 라인을 정확하게 입는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야 되는데 그것보다 약간 좀 떨어져요. 자, 여기는 그냥 쭉 떨어지는 주름들입니다. 그리고 자, 떨어지다가 보면은 팔 꺾임인데 이게 알맹이에 걸리죠. 그러면 이런 데는 슬쩍슬쩍 주름이 생겨요. 그리고 이쪽은 중력 때문에 몰려 있는 데니까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다 튀어나온 부분들이 언제나 중요해요. 자, 가슴 가장 튀어나온 부분. 그러면은 여기는 튀어나온 부분을 중심으로 쭉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허리가 만약 동요매져 있으면은 그런 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죠. 이런 데는. 그리고 다시 쭉 떨어집니다. 인체 라인을 따라 그냥 쭉. 아니면은 부피, 만약 천이 좀 넓거나 좀 양이 좀 되는 것 같으면 쭉 그냥 무게 때문에 밑으로 쭉쭉 떨어지는 느낌. 그 다음에 꺾이는 부분. 자, 크게 떨어졌다가 꺾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안에는 천이 안에 말려 들어가 있죠. 많은 양 때문에. 그리고 다리 라인. 그다음에 쭉 떨어지다. 그래서 만약
여기 걸터앉은 부분이 크다고 그러면은 좀 괜찮은데, 만약 그냥 없이 얕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안쪽은 큰 치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치마다 그러면 얘가 올라갔으면은 따로 생각하지 말고 같이 연결시키는 게 맞죠. 그죠? 그리고 떨어지는 애들, 다리 감겨 있는 애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쪽 반대편 팔. 여기는 그냥 쭉쭉쭉쭉 떨어지는 라인들이. 이렇게. 그래서 몸매 라인을 보시고 꺾이는 부분들, 튀어나온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운동 방향들, 이런 것들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옷은 요 정도. 그리고 또, 정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정장은 약간 뭐랄까, 뽕이 들어있다 그러나, 막 그렇죠. 요즘 정장 중에 좀 소프트한 거는 그렇게 많이 심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데, 옛날 정장 같은 거나 이런 데 어깨에 뽕이 이렇게 정장 같은 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따져보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원래 이렇게 어깨인데, 정장은 여기에 이렇게 뭔가 들어가 있어요. 약간 어깨에 힘을 준다고. 그죠? 이렇게 패션쇼 할 때 보면, 어떤 때 보면 확 이렇게 꼭 베지터 옷처럼 이렇게 된 것들도 한 번씩 입고 나오는 경우 있죠. 진짜 뾰족하게. 뭐 이렇게처럼. 자, 이 부분 때문에 정장에서 지하철 같은 데서 한번 보세요. 지하철 같은 데서 보시면은 서가지고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은, 자, 여기는 그냥 평범하게 내려와요. 그리고 정장주름은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내가 좀 그래도 깔끔하게 보이려면 주름이 너무 많이 잡히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 특히 어깨 요런 데 약간만 잡아주시고 그냥 쭉 내려오는 게 진짜 정장스러운 느낌이 나요. 대신 자, 여기로 한쪽 손을 올렸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자, 실제 어깨는 여기인데 요 빈 공간이 어느 정도 공기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뽕이 들어가 있는 공간을 생각하셔야 돼요. 요 부분. 그러면은, 자, 여기서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뽕이 끝나고 처음 시작되는 부분. 그죠? 여기 제복 라인. 그 다음에 여기는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 그리고 자, 이게 딸려 올라갔기 때문에 이쪽은 이렇게 일자로 이게 일자로 떨어진 게 아니라 벌어져야 돼요. 딸려 올라. 그리고 옷 길이가 똑같으면 안 되죠. 한쪽은 딸려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는 똑같이 떨어지면 이쪽은 한쪽 길이가 긴 거예요. 딸려 올라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안에 와이셔츠도 같이 따라 올라가고. 그러면서 뒷면이 보이겠죠? 정장의 뒷면이. 이런 느낌이 돼야 돼요. 그럼 뒤에서 보면은, 이건 정면이니까, 근데 뒤에서 보면은, 자, 와이셔츠 카라, 그 다음에 정장 카라가 보입니다. 그리고 정장 중간 제복 라인. 그러면 그냥 있는 어깨는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팔꿈치 약간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여기는 쭉 떨어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팔을 올렸을 때 올린 팔이에요. 자,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 아까 말한 대로 딸려 올라가고 이쪽 바깥의 부분 이렇게 되는 거죠. 올라가는 라인들. 그래서 허리춤에 스트레스를 조금, 옷주름들이 저쪽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 쪽 이런 거 표현하실 때 보면요,
자, 등 쪽 표현하실 때 보면은 자, 근육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승모근이죠. 승모근 쪽. 자, 승모근 라인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견갑골이 끝 지점이 여기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냐, 이거 쇄골, 쇄골. 그 다음에 이게 삼각근이죠. 남자들이 로망, 삼각근. 자, 어깨가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견갑골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승모근 라인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죠? 그리고 기립근. 그죠? 기립근이 잘 발달돼야지 우리 허리가 안 아프죠. 그 다음에 이거 활배근. 활배근. 여기 대흉근이, 가슴 근육이 보일랑말랑이 있는데 여기 삼두근 때문에 거의 없다고,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옆구리 쪽, 그 다음에 전극은 여기 뭐냐, 갈비뼈 라인 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근육이 생기지 않는 부분이죠. 꼬리뼈 부분. 자, 그러면 인체 등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은요, 측면에서 보면 이쪽 두 개 라인과 그 다음에 요 라인이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옷을 그리실 때도 자, 제복 라인들, 어깨 제복 라인들, 그 다음에 팔하고 연결되는 제복 라인들. 자, 와이셔츠나 람방 같은 거, 요 라인 있는 거 있죠. 그죠? 요 라인이 거의 요쪽이에요. 거의. 그리고 때에 따라서 여기 주름이 잡아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요쪽, 꺾임. 그래서 그냥 좀 풍덩한 난방이다. 그러면 요 라인 따라 그냥 슬쩍 내려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튀어나온 부분, 여기는 그냥 무게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엉덩이. 그죠?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엉덩이 부분이 튼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태도 나고, 그런데 저는 엉덩이가 사라졌어요. 이게 희한해졌습니다, 몸이. 자, 종아리. 종아리도 참 중요한 근육입니다. 종아리, 허벅지만큼 종아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저번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엉덩이 근육이 생각보다 많이 밑으로 내려와요. 우리 엉덩이가 옆에서 봤을 때 그냥 볼록 이런 것 같지만 이 라인 끝이 되게 허벅지 깊숙이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거 종아리는 거의 우리 건담 있죠. 건담 로봇이랑 똑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은 딱 좋아요. 자, 그죠? 벨트 부분들. 엉덩이도 가장 튀어나온 부분. 여기도 보통 재봉선, 그죠? 중간 재봉선. 그냥 정장 바지라 그러면은 엉덩이 밑쪽이 약간 주름이 생기고요. 그러면 주름선, 그죠? 정장 주름선. 그래서 정장 바지는 그냥 쭉 떨어지다가
이쪽에서 약간 스트레스를 약간 주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떨어지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도 이제 옷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데, 다른 복식들, 일반적인 복식들인데 이제 좀 특수한 복식들, 만약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우주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잠수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거 그릴 때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그것도 알맹이에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거 그릴 때 그냥 맹하게 보시는 것보다는, 저 양반이 어디에 초점을 보고 어디에 이렇게 꺾이는 데를 딱딱 찍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딘가 한번 보시면은 나중에 인체 이런 거 하실 때도 대강, 저 사람이 어디를 포인트를 주는구나, 이런 것들 아실 것 같아요. 자, 사람이 있으면은, 자, 그런 장비들은 우선은 그리실 때 중요한 거는 부피가 어느 정도 꽤 된다는 거예요. 부피감이. 자, 그럼 머리부터 한번 훑어볼게요. 머리 쪽부터. 보통은 어떤 헬멧을 쓰든, 뭐, 우주인 같은 경우도 헬멧 같은 것들 쓰죠. 동그란 유리가 크게 원형이 박혀있는 그런 것들 씁니다. 자, 모자를,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모자부터 시작해서 그런 머리에 쓰는 것들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머리 둘레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 둘레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학생들 중에 이렇게 영화나 아니면 영화 같은 거는 만화책 같은 거라든지 뭐 그림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뭐 전투신 때문에 군인들이 많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군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걸 좀 알고 그린 사람이냐, 못 그리고 그린 사람이냐, 모르고 그린 사람이냐, 이런 거 보면은, 자, 헬멧 같은 것만 그린 거 봐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리냐 그러면은, 딱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는요, 얼핏 보면 잘 그려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이거 헬멧을 쓰고 태어난 아이예요. 거의 헬멧과 두개골이 붙어 있는 거예요. 빡빡하게. 거의 아마 이렇게 헬멧 이렇게 써보시는 분들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오토바이 헬멧, 제가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헬멧 진짜 딱 맞는 거 억지로 끼고 딱 쓰잖아요. 한 5분 지나면 여기가 찌릿하기 시작하면서 두통이 오기 시작해요. 이건 어떻게 하면 헬멧 구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 헬멧 구조는 보면은 기본적으로 아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실 텐데, 이게 두상을 커버하는 거예요. 안에 보면은 두상을 커버하는 게 있고요. 이게 진짜 자기 머리 둘레예요. 자, 자기 머리 둘레를 하는 거고, 이 안에 충격이나 그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충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충격 완화제들이 들어가 있겠죠. 앞통수에도, 앞에도 마찬가지.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헬멧 두께로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헬멧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설명 뭐냐 그러면은 측면에서 보시면요. 자, 머리가 있으면은 자, 처음에 머리 둘레예요. 네, 딱 요 헬멧 저기 머리둘레 맞는 거예요. 그럼 요 사이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요런 장치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겉에 이제 헬멧에 두께감이 있는 헬멧이 들어갑니다. 이런 느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머리 안에서 많게는 한 1cm, 1.5에서 1cm 정도 많게는 2cm, 적게는 1.5에서 1.5cm 정도 약간 떨어져 있는 간격들이 정상적으로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헬멧을 탈착하거나 쓰거나 그럴 때 충격 보호도 되고 그렇게 돼요. 뭐 스포츠적인 헬멧들도 다 그렇죠. 약간 보면은 그나마 좀 작은 게, 좀 그래도 좀 얇게 들어가는 게 야구 헬멧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 좀 작은데 미식 축구에서 쓰는 NFL에서 쓰는 헬멧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 여기에 생각보다 두꺼워요, 안에. 그러니까 너무 얼굴에 딱 맞게 그리시면은 안 돼요. 그럼 답답해 보여요. 이건 태어날 때부터 쓰고 나온 애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피 안의 공간들 이런 것들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공사 현장에서 쓰는 우리 그냥 안전모도 마찬가지예요. 안전모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전모가 있으면 이 안전모 안에도 똑같이 이렇게 두개골 그리고 이 공간이 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어떻게 되는지 예전 거는 이렇게 뒤에 따각따각따각따각 조려서 머리 크기를 조절하는 게 있었어요. 자기한테 맞게. 그리고 요 턱끈과 턱끈 여기 사이에 귀가 들어가고 이게 턱끈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 공간이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 두개골 안을 생각하고 머리카락, 그다음에 안에 내피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헬멧들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되죠. 그럼 모자도 마찬가지예요. 모자는 그나마 이런 내피가 없이 그래도 거의 머리카락 다음에 바로 얹혀지는 거기 때문에 모자 그릴 때도 보면은 자, 모자 그리실 때 보시면요. 자, 모자 쓸 때 중요한 거는 이 돌아가는 면입니다. 자, 이게 모자 라인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모자 창이죠. 자, 창. 자, 모자 창은 우리 기본적으로 모자 스냅백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보면은요, 우리 그냥 나오면은 그냥 이거죠, 이거. 그냥 납작하게 안 휘어져 있죠. 근데 이걸 사서 약간 이거 구부리게 되면은 어떤 모양이 되냐 그러면은 요런 모양이 되죠. 군대에서 이게 많이 구부리면 신병이 이렇게 많이 구부리다면 저 때는 요거도 먹었었는데 그냥 펼쳐져 있는 납작하게 펼쳐져 있는 걸 약간 구부리면 오리주둥이처럼 그죠? 요런 느낌 되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요 딱 요거네. 오리주둥이처럼.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죠? 요런 느낌. 그래서 그 느낌을 그냥 스냅백이라 그랬을 때는 그냥 이렇게 쭉 그리면 돼요. 이렇게요. 그냥
평평 펴져 있는 느낌으로 그대로 그리시면 되는데, 요걸 약간 좀 자연스럽게 휘었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오리주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발톱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발톱이나 손톱처럼 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톱 그릴 때도 싹 이렇게 그리죠. 내성 발톱 띵 옥술 아픈데 그 나의 잃어버린 반달. 왜 반달 사라졌죠? 저는 여기 언제부턴가 없던데. 자, 이렇게 싹 돌아가는 느낌. 그죠? 그래서 모자들은 이렇게 요것만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자도 재봉 라인들이 있죠. 보시면은 요즘에는 다들 두상에 맞춰서 사이즈별로 나오는 뭐 이런 MLB 모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나오는데, 예전 모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요즘도 이런 모자들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하나, 둘, 셋, 꼭 우산 만들듯이 이렇게 딱 만들어진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죠? 이런 재봉 라인들 같은 걸 표시해 주셔도 모자 같은 느낌 살리기에 좋고, 모자도 이런 창의 두께 같은 것들 표현해 주시면 질감 표현들, 그 다음 그런 디테일 표현들에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머리카락 표현에서도 약간 이런 데로 삐져나오는 것들도 그려주시고, 이런, 그리고 바깥으로 나오는 것들도 그려주시면 훨씬 더 사실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헬멧, 머리에 쓰는 것 중에 또 하이라이트가 이제 뭐 우주 헬멧이라든지 잠수용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뭐 아폴로 13이나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뭐 이런 거 우주인들 나오는 거 뭐 에일리언이라든지 뭐 커버넌트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언제나 우주복들은 그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패턴들이 있어요. 그죠? 사람이 안에 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바깥을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유리 재질로 된 원형, 꼭 어항 뒤집어 쓴 것처럼 그런 것들 방구를 뒤집어 쓰고 있고, 보통 그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많아서 그런 영화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이나 이런 거 갈 일 있으면은 스페이스 박물관 같은 것들도 가서 직접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변천사가 있더만요. 이렇게 쫙 열어 처음에는 약간 시행착오 이렇게 해서 지금의 형태까지 오는데 발전 과정이 쭉 있었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고, 하여튼 기본적으로 제가 그냥 그릴 때 생각하는 걸로 보면은, 보통은 우리 영화에서도 보면은 몸통하고 그다음에 그 헬멧은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때는 보통 다들 이렇게 분리해서 뜯을 수 있어요. 그죠? 뜯고 다시 장착하고 이렇게 되는데, 좀 더 발달된 슈트는 얼굴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얼굴도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뭐 어저께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는 헤일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헤일로가 1편이 공짜로.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헤일로는 거의 그런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서 쓰는 헬멧은 오토바이 헬멧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보는 쪽에 따라서 똑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하는 데 따라 볼 때마다 헬멧이 똑같이 움직여요. 그런데 우주복은 그렇지 않아요. 스페이스 우주복은 헬멧은 고정되어 있고 안에 알맹이만 움직여요, 사람이. 그래서 어느 정도 각도에서 이 정도 걸리면은 여기 헬멧 아웃라인 때문에 여기 안 보여요. 반쯤 가려서 보인다든지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은, 자, 반구 측면에서 보면은 한, 자, 이 느낌이에요. 반이 유리예요. 반이 유리. 그리고 이 유리도 이중으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할 때는 말끔한 유리, 그 다음에 햇빛이 강할 때는 이렇게 하나 더 내리면은 거의 금색같이, 은색같이 이렇게 딱 돼가지고
햇빛 같은 것들도 막 가려주고 이런 구조예요. 투명한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요게 덮기고 열리려 그러면은 여기에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것들이 달려 있겠죠. 그걸 왔다 갔다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기본 축이 되는, 그죠? 구조적인 기계적인 것들이 달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상체 우주복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에는 헬멧처럼 되어 있겠는데 겉에 보면은 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보호되기 위해서 천 같은 거, 내화열 재질로 되어 있는 이런 천 같은 걸로 덮여져 있어요, 바깥에. 안에 알맹이에다 씌워져 있는 거겠죠, 그죠? 자, 그리고 잘 보려면은 뭐 라이트라든지 어두운 데서 보려면 라이트라든지 이런 게 설치돼야 되겠죠. 그래서 뒤쪽이나 이런 쪽에 라이트 같은 것들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모양은 시대에 따라 약간 변화됐는데 라이트들이 같이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여기 뭐 눕혀 있을 수도 있고 옛날 초창기 모델이 이렇게 옆으로 세워져 있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요즘 거는 거의 이렇게 눕혀져 있던데.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유리 뺑이란, 그리고 두께감들이 언제나 표현이 돼야 돼요. 두께감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요 안에 우주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주인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쓸 때 보면 영화 같은 데서 보도 그냥 머리 그냥 쓴 게 아니라 여기에 또 통신할 수 있는 통신 장비가 내장되어 있는 이렇게 바라클라라 그러나 이렇게 딱 쓰는 거였어요. 이렇게. 얘는 아폴로 13호 같은 거 요즘에는 워낙 통신 장비가 소형화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지만 예전 같은 아폴로 13호 이런 거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송신기, 통신 송신기 입 옆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돌아가는 면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헬멧이 커요. 그죠? 이건 너무 좀 약간 너무 좀 큰 느낌인데 생각보다 큽니다, 알맹이가. 그리고 옆에도 이걸 보호할 수 있거나 여러 가지 장비들도 약간씩 안에 내장돼 있고요. 그렇겠죠? 자,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얼굴은 고정돼 있고 안에 있는 사람 얼굴이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각도가 있게 보려면은 상체도 움직이면서 움직여야 돼. 그래야지 저쪽을 볼 수 있어. 이런 오토바이 헬멧처럼 쓰는 헬멧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면은 자기가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것도 시선이 좀 불편하죠. 측면 쪽에 오토바이 타보시면 알겠지만 측면 쪽에 헬멧 쓰고 있으면 이 정도 어느 정도 사각이 있어요. 안 보이는 각이 있어요. 이렇게. 저 바이저에 딱 걸려가지고. 그래서 보려면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돌려야 돼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체로 내려갑니다. 자, 여기는 그래서 위에 헬멧과 그다음에 몸통이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소켓 같이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경우가 보통 우리 그 뭐냐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완전히 나사처럼 걷는 것이 딱 걸려서 탁 돌리면 딱 걸리듯이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사 형식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고 이쪽 옆에 보면은 이제 산소 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명줄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 알루미늄으로 깎아져 있는 구조들이 호수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호수 연결구들이 있습니다. 뭐 동그란 모양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팔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그때 자기 취향에 따라 만드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가슴 쪽에는 또 어떤 일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장비 같은 것들을 설치하거나 뭔가 우주 유형에서 필요한 버튼들, 바깥에서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같은 것들을, 간단한 장비 같은 것들을 걸칠 수 있는 이런 소켓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천으로 여기 방화천으로 아마 덮였을 거예요, 약간씩. 추위하고 되게 많은 열하고 극한 추위 같은 것에서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 위로 두 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그린 스타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도 약간의 공부가 돼 있는데 요즘에 워낙 또 발달돼서 그다음에 여기 어깨는 약간 겉에 반팔 하나 입고 겉에 입는 옷 큰 거, 그다음에 여기에 다시 또 우주복이 또 큰 게 쪼르륵 나옵니다. 그래서 팔꿈치나 이게 요런 데 부분은 좀 움직이기 쉽게 좀 이렇게 재봉을 하나 떠내서 조금 더 움직이기 쉽게 돼 이렇게 딱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뭐 생명 라인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진짜 소변이나 이런 볼일 같은 것들이 여기서 그냥 볼 수 있어요, 안에서. 그리고 체온 유지 장치 뭐 이런 것들도 막 들어가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손입니다, 손. 이건 비슷한 거 보면은 해저 장비들하고 한번 보면은요. 뭐 심해에서 잠수할 때 이렇게 막 작업하는 것들 보면은 옛날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다. 이거 영화 같은 거에서 게임 같은 거에도 한 번씩 등장하는데요. 옛날 사람들이 심해에 들어갈 때 만든 녹슬지, 그때는 알루미늄이나 이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청동으로 만든, 황동이나 청동으로 만든 엄청 무겁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웃긴 게 이게 전체적으로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유리로 처리하지만은 이때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황동으로 앞면, 측면 이렇게 유리를 만들었어요. 볼 수 있는, 사방을 볼 수 있는. 근데 시야각이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도. 여기도 마찬가지. 몸하고 몸통, 얼굴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로 되게 무거운 구조예요. 쫙. 요런 것들. 근데 좀 더 발달돼 있는 요즘 이 해저 슈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아직 심해 압력을 하는 걸 이렇게 큰 유리로 아직까지 만드는 게 아직까지는 힘든 것 같아요, 인류가.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자, 어깨 동그란 거, 그다음에 팔꿈치도 동그란, 이렇게 구체관절 인형처럼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안에는 사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 안에서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작은 집게 같은 것들, 로봇 집게 같은 것들이 이렇게 딱 되어 있고, 여기는 정말 엄청난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요만해요, 요만해, 안에다. 그래서 이 안에는 구조는 되게 기계적으로 되어 있겠죠.
이런 식의 모양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인체가 노출되는 것들을, 인체가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그런 거에 딱 적응해서 잘 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안에 사람이, 알맹이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손이 끝나는 게 여기서 이제 조작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만지는 게 아니라. 발도 마찬가지. 여기서 한 똥 끝나죠. 이거 비슷한 게 그 뭐냐, 게임에 보면 이런 설정들 많잖아요. 이거 최근에 무슨 게임이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런 것들 구조처럼.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은 여기 손은 장갑처럼 아까 이 헬멧하고 비슷한 구조예요. 딱딱 그래서 똑 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소켓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장갑도 움직임이 편하고 만지기 좀 편해요. 앞쪽 손끝은 고무 재질로 비슷하게 뭐 만지거나 좀 미끄러지지 않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장착되어 있고요. 아마 아폴로 13호 그때 막 옛날 미국하고 소련하고 우주 개발전 경쟁이 붙었을 때보다는 지금 워낙 기술이 발전되고 소재가 발전돼서 더 좋은 것들로 많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은 요즘에는 어떻게 뭐좀 제가 알고 있는 거 안에서는 상체 하체가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될 수 있는 소켓. 거기서 딱 벗을 수 있게 딱 되어 있어요. 자, 팔, 둥근 통 모양을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는 뭐 그 나라 국기 같은 거 보통 많이 붙여놨던데. 자, 이렇고요. 여기도 반바지처럼 이렇게 딱 돼 있고, 여기 보면은 각 나라 그때 시대 때마다 약간씩 뭔가 좀 다르던데, 이렇게 막 쪼이게 돼 있는 것들도 있고, D형링 연결해서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다시 요거 비슷하게 또다시 여기서 우주복, 다리가 우주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이런 데는 뭐 간이 주머니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은 충격 보호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무릎 꿇고 이럴 때도 좀 더 편하게. 이런 자료들은요, 해마다 업데이트되고 새로 개발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언제나 자료를 찾아보시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에서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업데이트 하시고 그래야지 뒤처지지 않는 이런 슈트의 모양들을 자기가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뭐 옆에 측면에 작은 주머니가 달려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발. 이런 데는 끈으로 묶는 방식이 아니겠죠. 그죠? 열이라든지 정전기라든지 이런 거에 다 잘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특수 고무라든지 진짜 신기한 재질들이 아마 많이 섞여서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이 그냥 나가면은 우주에서 유행할 수 없죠. 이렇게 뭐 공기가 없기 때문에 공도 그저 안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얘를 유형시키려면은 이게 뒤에 맞게 추진체가
등에 짊어지 보통 연결돼 있어요. 상체랑 연결돼 아마 입을 때 쏙 먼저 그걸 입은 이렇게 보시면요. 약간 종류들이 몇 개씩 있을 텐데 가벼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우주복과 우주 바깥에 나가 가지고 완전히 기나긴 작업이라든지 되게 오랫동안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슈트들은 아마 따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체 따로, 그리고 상체랑 뒤에 추진체가 같이 붙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하체 따로, 하체는 따로 입어야 될 거예요. 기저귀도 아마 차야 될걸. 이제 그래서 자, 아폴로 13호 때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딱 돼서 이 추진체를 조정하거나 뭔가를 조작할 수 있는 기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작은 노즐들이 막 뒤에 달려 있어 가지고 옆에도 그죠. 그래비티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래비티라는 영화. 딱 보면은 여기서 칙칙하면 칙칙칙 보면서 옆으로 착착착 움직이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입을 때 여기서 자, 우주복 안에 입는 또 옷 입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우주복 입고, 여기서 이제 상체를 집어서서 딱 연결해서 바깥으로 나가면은 우주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주복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알맹이에요, 알맹이. 알맹이들. 우주복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요거랑 비슷한 애들, 심해 잠수복은 그냥 거저로 얻는 거예요, 거저로. 비슷한 구조거든요. 왜냐면 심해 잠수복은 언제나 시야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수경 중에서도 우리 해녀들이 쓰는 수경, 가장 단순한 수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 초등학교 때 많이 팔았었는데, 이거. 이거죠. 그냥 고무 유리. 그냥 딱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점점점 수경이 발달되면서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점 좋아지죠. 재질도 되게 실리콘, 고무보다 좀 더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 실리콘이나 이런 좋은 재질들로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두께 유리도 되게 좋은 유리로 바뀌어요. 그리고 최근에 영화 본 거 보면은 이런 것들도 나오던데요. 수경이 얼굴 거의 전체를 다 덮어요. 그리고 우리 꼭 방독면 쓰듯이 썼었어요. 방독면 쓰듯이. 군에서 우리 방독면 쓰듯이. 통짜 유리고요. 그 이렇게 얼굴 전면이, 그러니까 보이는 시야각이 엄청, 그리고 여기 옆에도 유리가 뚫려 있어요. 그래, 옆에도 유리가 있었다. 그래. 그래서 측면도 이렇게 안에서 고개만 들면 점점 볼 수 있게.
여기 측면도 고개 돌리는 게 아니라 고개 눈만 약간 돌려도 측면을 볼 수 있게. 그래서 옆에도 유리가 있어요. 맞아. 이렇게 시대적으로 계속 이렇게 발전이 해왔죠. 그 중에서도 이 잠수의 꽃은 뭐 이런 거겠, 심해 진짜 막 진짜 몇백 미터 내려가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산업 잠수하시는 분들이 쓰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자, 이거 우주선하고 비슷한 구조예요. 앞에는 큰 전면에 유리가 있어요. 유리가 있고, 여기는 수압을 견디기 위해서 마무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노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멧이 되게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 헬멧을 들고 움직일 수 있는 손잡이가 위쪽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도 연결 나사 같은 것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헬멧의 모양이 이렇게, 여기 측면 두께도 보이고요. 그래서 형태가 단순한 모양에서 복잡한 놈이라면 요거거든요. 옆에 노즐들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노즐들이 여기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디테일감에서 살아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두께라든지 모양들, 배기 라인들 이런 것들 좀 재밌게 그리시면은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전선 같은 것들도 같이 연결돼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이야기죠. 저희 야간에서 여기 수중에서 진짜 어두침침해서 작업하려면은 라이트가 옆에 마운트에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 달릴 수도 있고 하나 옆에 하나 더해서 더 달아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더 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도 사람이 그냥 이런 슈트, 이런 그냥 잠설 때 입는 슈트 같은 거 머리에 쓰고, 그리고 이 안에는 통신 장비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보통은 산소 탱크를 여러 개 들고 들어갈 때도 있지만, 보통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산소 라인과 통신 라인 이런 것들이 그냥 바깥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모선에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 사람은 그 산소를 받으면서 그냥 밑에서 용접을 하든 뭘 다른 잡는 뭔가 찾는 작업을 하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죠? 요걸 헬멧 거의 비슷한 놈들이에요. 거의 이런 놈들은. 그래서 뭐 하나를 알게 되면은 그 응용해서 비슷한 놈들끼리 공부하시기 딱 좋아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슈트랑, 최근에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다. 그 뭐냐, 기묘한 이야기, 이번 마지막 시즌이 몇 편인지 4인가? 하여튼 거기에 보면은 맨날 그거, 아니지, 오웨이지. 기묘한 이야기 아니야. 오웨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보면요, 죽어요. 죽어의 사후세계에 관한 이야기인데, 걔네들이 어떤 실험을 하냐면, 여기 목에 뭔가 이상한 걸 꼭 낀 다음에 요만큼, 물이 요만큼 들어가서 질식사하게 만들어요. 요만큼만 딱. 진짜 짜증나겠다. 물이 요만큼만 딱 차요. 그래서 그때 그 위에 있는 헬멧을 연결하는 구조가 딱 요거랑 똑같아요. 같이 딱 연결하게 맞물리게 돼 있어요. 그걸 쏙 쓰고 헬멧을 거기다 딱 끼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제 심해 슈트는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우리가 잠수할 때 스킨스쿠버 다이브 할 때 쓰는 고무나 라텍스,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몸에 쫙 달라붙는 그런 시커먼 재질의 그런 것들도 되지만, 이런 산업 잠수사들 같은 경우는 드라이 슈트라 그래가지고 약간 좀 뭐라 그러나, 그런 몸에 딱 달라붙는 게 아니라 코아텍스 같은 재질에다 고무를 약간 섞은 듯한 느낌의 방수가 엄청 잘 되는, 그 좀 부피감이, 몸에 딱 달라붙는 게 아니라 좀 부피감이 있는 슈트예요. 그래서 입으시면은 폼이 어떻게 나냐 그러면은,
품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장갑 같은 것들 하고 여기 이런 데 손목하고 그 슈트하고 연결되는 부분 테이프 같은 걸로 막 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물이 들어오지 말라고. 그리고 옛날 같으면은 그냥 심해로 들어갈수록 부력이 세기 때문에 안에 납벨트라든지 뭐 다른 무게가 될 만한 것들을 달아요. 그래서 옛날 이런 잠수사들은 여기 목에 황동 같은 엄청 큰 진짜 모양 큰 무게추 같은 것들을 달았었어요. 허리에도 달고. 그래야지 밑으로 두두둑 내려가니까. 아니면 무게가 없으면 그냥 뜨니까 몸이. 그래서 엄청 무거운 무게를 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왜 그때 시대 때 보면 이런 무게추에 되게 재미나는 그림들 또 신화적인 그림들 많이 그려놓는 거 뭐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뭐 만약 이런 시대에 디자인할 때 그런 거 그려놓으면 되게 재밌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드라이 슈트들은 품이 좀 있습니다. 그냥 슈트처럼 그렇게 안 생겼고. 그리고는 여기 보통은 여기에 납벨트를 차죠. 납벨트. 벌 많이 받았는데. 자, 그리고 안전 하네스 같은 것들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품이 좀 있습니다. 품이. 그래서 무릎 같은 것들도 작업을 많이 하게끔 뭐 무릎 꿇어서 하거나 뭐 이렇게 돼. 여기는 무릎 같은 데는 뭔가 충격 흡수나 아니면은 보호할 수 있게 뭐 좀 덧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도 테이프로 딱딱딱 마감질해서 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들어오고 신발 같은 경우도 심해 잠수사든 이런 데 발도 그냥 신발에다가 황동이나 예전에 뭐 이런 걸로 덧댄 신발을 신어서 무게감 쿵쿵쿵 무게 주 역할도 하면서 발을 보호하는 뭐 그런 걸 하는데 요즘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안전하나 뭐 이런 거기에 맞는 그냥 신발을 신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모선에서 이렇게 쫙 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산소선, 하나는 통신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예비용으로 산소통을 들고 들어갈 때도 있어요. 안전용으로. 두세 개 정도로. 오랫동안 작업할. 그리고 여기 작업할 때 필요한 또 도구들, 뭐, 끈이라든지, 망치라든지, 아니면 용접봉, 물에서 할 수 있는 용접 도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들고,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들이. 그래서 우주복이나 이런 것들은 앞에 강의에서 말했듯이 언제나 관심이에요. 관심이 있어야지 이런 슈트라든지 영화 보면서도 그냥 아폴로 13호 영화 보면서 저래서 저랬구나. 달에 안 간 거야. 내가 봤을 땐 달에 안 간 거 맞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앉았을 때 와 저렇게 돼 있구나. 우주선 안은 저런 버튼들이 많구나. 저런 복장으로 됐고 올라갈 때 저렇게 충격을 받는구나. 그런 거를 봐야 돼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봐서 중학교 때부터 영화를 참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영화 보고 오면 언제나 그랬었어요. 제가 첫 번째 그렸던 게 로보캅이었어요. 로보캅 보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로보캅 그려보는 거야. 로보캅 내가 로보캅. 근데 처음에는 잘 안 그려지죠. 처음에는 잘 담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때 이거 훈련이 아니라고 그랬어. 워낙 이게 재밌는 걸 보고 왔으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한번 그려보는 거였어. 워낙 그림도 좋아하고 관심도 많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또 좋아하는 메카닉도 나오고 그러니까 집에 와서 그려보고 이거 좀 아니네. 그러면 한 번 더 가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영화 책자 같은 거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그거 따라 그려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그게 쌓이다 보니까는 영화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캐치하는 능력,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특징이라든지 좋은 앵글 같은 것들, 좋은 이야기 같은 것들을 캐치하는 훈련이 자연스럽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영화나 뉴스나 뭐 이런 것도 보면서도 사진이나 뭐 잡지책 보면서 방직 공장은 이렇게 생겼구나. 방사능 고추는 작업할 때 이런 복장을 입는구나. 뭐 이런 하여튼 그런 사소한 이미지 같은 것들을 그냥 허투루 넘기는 게 아니라 봐놔요. 그리고 언제나 기억해 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거나 아니면은 내가 요런 걸 그릴 때, 요런 사람들은 요런 일을 할 때 요런 장비를 들고 있더라. 그러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최근에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 사고가 나서 그냥 보면, 어쩌노, 누가 죽었나 살았나, 이러면서 옆에서 그냥 쭉 보면서 가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119 구조대가 왔을 때
그냥 보면 우리는 그냥 보면서 가는데 우리가 그림 그리는 사람 같은 경우 저 사람들은 어떤 장비를 쓰나. 저런 요즘에 헬멧이 예전하고 다르게 바뀌었구나. 저런 헬멧 쓰시는구나. 환자를 끌고 가는 침대 모양이 찌를 때 저렇게 바퀴가 저렇게 접히는구나. 그런 것도 계속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림 그릴 때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관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뭐 딴 데로 빠지긴 했지만은 하여튼 복장들을 그리실 때 중요한 것들은 안에 사람의 알맹이를 두고 그다음에 그 부피감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것만 뭐 우주복만 아니라 갑옷도 마찬가지예요. 갑옷 같은 거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뭐 요즘 워낙 게임 일러스트 같은 데 보면은 갑옷들이 워낙 많이 그리시죠. 워낙 많이 그리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갑옷들 보면은 정말 너무 과할 정도로 장식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면은 저거 막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막 사자 얼굴 얹고 막 여기는 호랑이 얼굴 얹고 여기는 문양 엄청 복잡해요. 제가 게임 광고 일 하면은 제일 힘든 게 이거 캐릭터 그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복잡하거든요, 애들이. 그리고 이 팔꿈치 막 이러고 손 또 엄청 자기 몸을 아끼나 봐요. 진짜 보호하고 싶은가 봐요. 정말 두껍게 입고 있거든요. 그 모치렁치렁 옥수 많이 달아요. 막 보면은 움직일 때 소리 장난 아닐 텐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만약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칼을 올려올 이 어깨 때문에 자기 얼굴 찌를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올리면은 확 자기 얼굴 찌를 것 같은데 너무 장식적인 것들보다는 이런 복식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장비도 말했지만은 그 실용도 쓰임에 의해서 발달돼서 모양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프랑스 갔을 때 무기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은 시대상으로 이렇게 총기부터 모든 무기들이 발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갑옷도 마찬가지예요. 갑옷도 그때 따라서 계속 발달되고 소형화되고 필요한 부분만 가리게 돼요. 예전 같은 초창기 때는 몸 전체를 가렸었는데 그게 비실용적이고 너무 무겁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앞으로 싸움할 때 가장 많이 다치는 부분들 위주로 돼요. 뒤쪽은 별로 갑옷이 거의 없어요. 앞쪽. 그리고 상체도 위쪽. 그리고 말 타고 다닐 때 편하게 뒤쪽 이런 데는 좀 갑옷이 많이 없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잘 구할 수 있는 재료들, 그리고 제가 잘 다룰 수 있는 재료들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복식들은 그런 관심들, 그리고 좀 약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무기사라든지 그런 갑옷의 역사나 이런 그러니까 제가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티브를 가지고 나의 창작적인 이미지가 플러스 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수업했던 거에 관련해서 마지막 시험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입체적인 사람에서 복식까지 가는 과정이에요. 자, 인체 같은 것들을 좀 매번 수업 시간 때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장 신경 쓰는 게 부드럽다는 겁니다. 부드럽다는 거. 그 다음 꺾임, 돌아가는 라인들 이런 것들을 신경 쓰니까 그릴 때도 저도 보면은 언제나 돌아가는 라인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수업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은 골격 라인들, 그죠? 완화라든지 이마 꺾이는 면, 광대뼈 라인 꺾이는 것들, 그런 데 언제 신경 쓰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체 그런 것들이 좀 수업을 좀 돼 있으시면은 좋은 수업들 많이 들으셔야 그런 것들을 미리 해 놓으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부피감들 언제나 보실 때 부피감들.
그리고 손 같은 경우도 마디라든지 관절 느낌들. 그리고 요 비례 같은 것들은 언제나 제가 말했듯이 외워버리세요. 그냥 자기 손에 내가 주로 쓰는 비례감 같은 경우는 그냥 외워버리세요. 외워. 그게 아마 편하세요. 그래서 진짜 자다가 일어나 툭 건드려도 바로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골반 쪽. 그리고 부피감들, 돌아가는 허벅지에 돌아가는 입체 라인들. 여기도,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는 삼각김밥 모양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참 좋죠. 그리고 손이나 발은, 그죠? 주변 사람 아니면 내 거, 아니면 발은 뭐 내 거 보겠지 약간 애매하면은 주변에서 가장 관찰하기 쉬운 사람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발바닥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관찰하세요. 그리고 특히 발바닥면이나 이런 거는 손도 그렇고 어떤 특정 부위 손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보기에 하루 종일 있어도 그 볼 일이 잘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거를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위에서 밑으로 보는 것들은 좀 익숙하게 잘 그리세요. 근데 밑에서 위로 보는 것들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뭔가 그러면은 이거예요. 평소 때 시각적으로 내가 그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진짜 마음 놓고 육교 밑에 서 가지고 계속 지나가는 사람들 보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 내가 누워 가지고 엄마가 청소하는 모습이라든지 동생이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그러는 모습에서도 밑에서 위로 보는 느낌, '아 저렇게 보면 어깨가 저렇게 보이고 얼굴이 되게 작아지는구나.' 이런 느낌들을 볼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노출도가 별로 없어서 아마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어려우면은 다른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냐, 사진집 이런 데에서 요즘 좋은 자료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것들 참고하셔 가지고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입체적으로 보면요. 자, 얼굴 각도, 그다음 목, 그다음 가슴, 가슴 두께, 그다음 배. 배가 약간 옆으로 간다는 생각으로 그려져 있죠. 그다음 골반. 골반은 약간 좀 틀어진다는 느낌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옆에 걸 보면서. 그죠? 그다음에 손.
다음에 여기도 손이란다, 팔. 그 다음에 다리, 허벅지, 그 다음에 종아리, 그 다음에 발바닥, 그 다음에 반대편 다리, 종아리. 이걸 돌아가는 이렇게 입체 라인을 저는 진짜 초단순한 거로 그리는데, 여러분들은 자기에 맞는 형태로 그리시면 돼. 뭐 진짜 구체 관절 인형처럼 조금 더 인체 라인에 좀 더 가깝게, 뭐 팔, 다리, 여기 만약 팔 같은 경우도 여기는 그냥 이렇게 제가 그냥 원통으로 그렸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린다든지 모양들이 좀 다르게, 지금은 이렇게 돌아져 있기 때문에 얘가 반대가 되겠네. 지금 모양으로 그린다 그러면. 그죠? 뼈가 펴져 있는 거니까. 뭐 이렇게 그리신다든지. 편한 골반 모양도 마찬가지. 자기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의 형태로 그리시면 돼요. 저는 기초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단순한 형태로 그립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입체로 보면. 그래서 중심 라인들 보시면은 그래서 중심 라인들의 변화들도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제 복식을 한번 갖춰 보겠습니다. 머리에 헬멧 같은 것들을 씁니다.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언제나 두께 표현들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두께 표현들. 돌아가는 면들. 코 중심 삼각형면 콧구멍. 광대뼈면 돌아가는 것들. 자, 여기까지만 보도 맞추시는 분들도 있는데, 소방관이에요. 소방관이에요. 뭐, D형 링이라든지, 뭐, 이거 뭐죠? 딸깍? 그러면서 이렇게 결속되는 그런 플라치고 된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디테일한 표현들이 있으면 훨씬 더, 뭔가 알고 그리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작가님들 요즘 되게 많이 발전됐지만, 예전에 제가 되게 감동받았던 게 뭐냐 그러면, 일본 작가, 데스노트 그랬던 일본 작가 있죠. 그분 이름 나왔는지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그 작가님의 데스노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필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 손으로 뭔가를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저 같으면은 그냥 지금도 그렇지만 그냥 아무 펜이나 그냥 쭉쭉쭉 그리거든요.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자주 쓰는 펜들 그냥. 근데 그 작가님은 그걸 딱 쓸 때 그 시대에 지금 유행하는 펜이나 이런 것들 그대로 그래요. 하이테크 펜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대로 탁 그리는 거, 와, 그런 센스라든지 그런, 와, 열정 같은 것들이 되게 멋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은 소품 같은 것들도 그냥 허투루 넘기지 마시고 시대상 아니면은 이 캐릭터랑 어울리겠다. 산골 사는 애가 필기하는데 갑자기 몽블랑 만년필 쓰고 있으면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분위기랑 그 사건, 그리고 사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잘 어울리는 그런 것들, 작은 소품이죠. 그런 것들도 다 신경 써서 그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잘 찾아보고 연구해서 그리시면 훨씬 더 그림이 풍요로워집니다. 안에 알맹이, 그죠? 쫙 큰 방염복이기 때문에 상당한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목이나 팔목 쪽이라든지 이런 데 야광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두운 데서 식별할 수 있도록. 그 뒤에는 산소 탱크를 메고 있기 때문에 산소 탱크 하네스가 장착되어 있고요. 예전 미국 갔을 때 봤을 때 미국 소방관들 옷들은, 그러니까 열에서 싸우기 때문에 단추 같은 것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버클이라든지 이런 거는 알루미늄 이런 클립 같은 걸로 돼 있다든지 막 그래요. 그리고 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자들도 지금은 워낙 좋은 소재들이 있어요. 예전 초창기 때 막 이런 모자들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이나 쇠 같은 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달궈지니까. 그리고 플라스틱도 녹으니까 보통 가죽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가죽을 두껍게 만들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경우는 이제 화재 같은 거 들어갔을 때 그냥 들어가면은 목뒤에 이런 데들 되게 떠올 수도 있든가, 이거 평사 때 말아놨다가 화재가 심한 데 들어올 때는 쫙 펼쳐가지고 목 뒤 같은 거 가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런 소방관 모자들은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은, 자, 이렇게 보시면요. 미국 소방관들은 되게 멋지죠. 이렇게 딱 여기 자기 동네마다 나오는 마크라든지 번호 이런 거 딱 적혀 있고요. 뒤쪽이 길어요. 예전 소방 헬멧들 보면. 그래서 뭔가 물건이나 불똥 같은 게 떨어졌을 때 몸을 보호하게, 창도 좀 있고. 그리고 요 밑에 요거는 뭐냐면은 선글라스는 아니고요. 뭐 되게 뜨거운 데 들어갔다 눈 같은 거 보호할 때 렌즈 같은 거 딱 내려서 쓸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봤을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방염 뒤에 목을 보호할 수 있는 거, 천은 보통 때 이렇게 말아 넣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펼쳐지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부분이 펼쳐지면. 그리고 옷주름들도 두께가 있으니까는 얇은 주름이 아니라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주름들이 생깁니다. 그죠? 각이 좀 있고. 그리고 제복 라인들, 얘도 마찬가지. 그리고 장갑들, 방역 장갑 두께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번에 언제 뉴스 보니까 이거 뭐냐, 방염 장갑도 정부에서 지원 안 해줘 가지고 소방관들 직접 사서 쓴다고 막 그래 가지고 욕티베기로 얻어먹던데, 그죠? 이런 것 좀 지원해 주고 그래야지. 그나마 그 후로 아마 지원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복장이 상당히 좀 내려옵니다. 허벅지 중간 정도까지 내려오게 돼 있어요. 보호 목적상. 그리고 허리에 뭔가 벨트를 차서 뭐 다른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벨트 라인들은, 자, 입체 라인 그대로 나타나기 참 좋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머니가, 큰 주머니가, 여기도 마찬가지 야광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식별 라인들. 돌아가면
주머니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는 여기로 들어가고 얘는 여기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뻣뻣하게 그리시면 안 돼요. 뻣뻣하게. 그래서 벨트가 쳐져 있으니까 이런 데는 스트레스를 받죠. 그리고 뭐 벨트 여기 따라 뭐 다른 장비 같은 것들 허리에 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어깨. 돌아가는 면들, 야광, 식별띠, 제복 라인, 여기도 야광 식별띠. 상당히 두께가 있습니다, 옷이. 그리고 방염 장갑. 그리고 바지. 바지가 그때 보니까 이 상체를 벗으면은 바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은 멜빵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까지 올라와요. 이건 바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안에 방염 옷도 있거든요. 방염 옷. 몸에 쫙 달라붙는 거 그런 거 입으시고요. 이게 거의 여기까지 거의 명치까지 올라오는 옷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바지가 이렇게 안에는 단추 뽕뽕뽕 이렇게 멜빵을 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무거워요, 이게 옷이. 보호도 하고 방염도 하고 충격에도 흡수되고 또 여러 개 마찰되고 막 이렇게 되면 내구성도 되게 뛰어나는 재질이기 때문에 와 엄청 무겁습니다. 안에는 이런 바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지 겉에 이제 여기까지 오는 겉에 지금 슈트를 겉에 자켓을 입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다리. 그래서 두께가 있는 옷이기 때문에 주머니가 달려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주머니 같은 것들, 보조 주머니. 무릎은 충격 흡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 겹이라든지 충격 흡수대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도 다리 쪽도 마찬가지 야광 패식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신발. 신발은 뭐 안전하겠죠. 되게 열도 강하고 열에도 강하고 미끄럽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좋은 가죽 제품들 요즘엔 또 코아텍스 이런 것들을 재질로 해서 방수되면서 안에 땀도 잘 안 차고 오랫동안 작업해도 좀 상쾌한 재질로. 어떤 복장들은 신발하고 바지하고 이렇게 바지가 있으면요. 이렇게 끈이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신발을 요 사이에 딱 끼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워낙 작업 현장이 험하기 때문에 미끄럽지 않은 재질들. 그죠? 이렇게 되고 이쪽은 반대편. 그래서 이 안에 안전 하네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착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안전 하네스. 그래서 뭐 레펠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줄을 연결해서 사람을 구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 바로 할 수 있게 안전 하네스 같은 것들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건빵 주머니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건 제가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 쓰는 방법도 다르죠. 좀 두껍고
두꺼움이 느껴지겠죠? 그리고 반대편 발. 가죽 부분, 그 다음에 밑창 두께 부분, 그 다음에 깔창들의 모양들, 밑창들의 모양들, 또 야광 식별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끈 연결된 거, 이렇게. 그러면 등 뒤에는 뭐 산소통. 산소통은 소방관들은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해저에서 이렇게 다이빙 하시거나 이런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들은 보통 다이빙 산소통 이쪽을 위쪽이 이렇게 향하도록 매요. 그죠? 이렇게. 위로 향하도록 맵니다. 그래서 여기 연결되게 산소 라인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돼. 소방사분들은 산소통을 거꾸로 맵니다. 거꾸로. 그래서 화재나 이런 것도 위험에 위쪽이 노출되기 때문에 거꾸로 밸브 라인이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고 다녀요. 그래서 요 앞에 보면은 요즘에 요즘 장비 좋아지셨던데 거의 앞면 전체를 가리면서 아까 할 수 있는 방독면 산소호흡기들이 딱 완전히 우리 예전에 얼굴 전체 방독면 쓰듯이 생긴 이런 산소호흡기들을 쓰시더라고요. 이런 것들 쓰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장비들. 문을 따거나 부수거나 막 그럴 때 쓰는 그런 장비들. 그래서 과정들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처음에 이렇게 맨 처음에 솔직히 말하면 이거죠. 이걸 먼저 내가 이걸 그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보는 시선들은 요렇게.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는 저는 알몸을 그린다면 거기다 옷을 많이 입혔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노트 검사할 때 되게 걱정 많이 해요. 얘가 사춘기가 제대로 왔나? 왜 공책에 온통 나체만 있냐? 이래가지고 걱정 많이 하시는. 그게 뭐 그런 거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림 그릴 때 그때는 야, 나체로 그려놓고 옷을 입히는 게 재밌었어요. 그게 덜 불안했었어요. 잘 모를 때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상황에 빠져 바로 그릴 수 있게 됐는데 이런 과정들을 해가시고 그다음에 부피감 그리고 알맹이 그다음에 돌아가는 것들 그리고 착용돼 있을 때의 느낌들 그리고 그 디테일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찾아보셔가지고 추가하시면은 아마 이런 특별한 복장들, 사람들, 직업군들, 그 다음에 재밌는 모습들을 그리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강 강의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